꼭 아셔야 될 필요가 없는 것까지 많이 알게 되신 분들이 많아요. 이 정도는 그냥 치과의사만 알면 될 텐데 왜 이걸 일반인이 다 알아야 되나? 그 중에 단어 하나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최후방 구치. 이걸 요즘 대부분의 사람이 알게 돼버렸어요. 최후방 구치를 어떻게 닦아요? 오늘 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방 구치는 홀라당 다 한자죠. 최후방, 제일 뒤쪽에 있는, 그죠? 최후방, 제일 뒤쪽에 있는 구치, 구치는 어금니라는 뜻입니다. 이 구자는 절구할 때 하는 그 구자래요. 그래서 어금니가 이렇게 절구 찢듯이 음식을 닦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금니를 구치라고 부릅니다. 그 구치 중에 제일 큼지막한 놈은 대구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맨 뒤에 있는 건 최후방 대구치라고 부릅니다. 자, 치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어려운 말이라 사실 이걸 왜 아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알기 때문에. 자, 여기 윗니예요. 자, 윗니예요. 최후방 구치 어느 거죠? 최후방 구치 이거겠죠, 이거. 최후방 구치, 그죠? 예, 최후방 구치 요 놈입니다. 최후방 구치의 뒷면을 닦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런 거죠. 여기를 닦는 방법을 알려달라, 요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뒤에는 닦기가 어려워요. 왜 닦기가 어렵냐? 이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칫솔질을 하다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 뒷면이 닿습니까? 안 닿죠. 그렇죠? 예. 이쪽에서 옆면을 닦아도 이렇게 보시면 보이려나요? 이렇게 닦으면 안 닿죠. 안에서 지나가도 거기가 안 닿아요. 그러니까 딱 요 자리, 그렇죠? 여기 요 자리, 여기 자리가 안 닦이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자리를 어떻게 닦는지 알려달라 하는 게 최후방 구치의 제일 뒤쪽 편을 닦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닦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닦죠. 닦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어금니 쪽을 닦으려면 칫솔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들어가겠죠. 자, 옆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닦다가 뒤를 닦으려면 어떻게 해요? 칫솔을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요 뒤쪽이 이렇게 닦이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동글동글. 그래서 칫솔질을 하실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90도 약간 기울이면 45도. 여기서 이에다 대고 동글동글 이렇게 닦는 게 수드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20번 좀 닦아요. 그렇게 닦다가 갑자기 입을 크게 벌리시면서 칫솔을 이렇게 뒤에다 놓고 여기를 똑같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닦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쪽으로 돌아 들어가서 다시 안쪽을 이렇게 닦는 거죠. 그래서 칫솔질 하실 때 바깥에서 들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또 내려가고, 바깥에서 들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요 원형 유턴이 있어야지 요 맨 뒤가 닦이는 거죠. 이렇게 닦다가 뒤를 닦으면 어떻게 해요? 입을 크게 벌려서 이렇게 들어야 뒤가 닦입니다. 위에 닦을 때는요, 이렇게 살짝 다물고 닦으시면 되죠, 이거는. 그죠? 하나씩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스스로 닦으시다가 각도가 이렇죠? 뒤에 닦을 때 어떻게 해요? 입을 크게 벌리셔서 이래야 뒤쪽이 닦입니다. 입을 되게 크게 벌려야 되는 거죠. 예. 생각보다는 뒤에 쪽을 닦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나 놓치는 경우들은 되게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칫솔을 여기다 대고 뒤를 닦으려면 이렇게 기울어져야 돼요. 그럼 입을 크게 벌려야지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칫솔 머리를 조금 꺾어 놓으면 이걸 조금만 좀 벌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진 칫솔이 있어요. 요 놈은 조금만 벌려주세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2번 굴곡이 있네요. 2번 굴곡이 있는 칫솔 같은 경우는 뒤를 닦기가 보시다시피 훨씬 편하죠. 입을 조금만 벌려도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요렇게 해서 살짝 벌리고 닦다가 요만큼 벌리면 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정도만 벌리면 뒷부분에 안착이 될 수 있는 거죠. 요렇게요. 요 정도인데, 근데 일반적으로 있는 칫솔을 두면 이렇게 세우려면 이만큼 벌려야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칫솔 중에 되는 칫솔도 있고 안 되는 칫솔도 있는데, 이 칫솔 머리통을 형창 눌러서 이렇게 꺾으면 이만큼 꺾여요. 이렇게 꺾으면 입을 조금 덜 벌려도 맨 뒤에 어금니에 조금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요렇게 해서 살짝 꺾어서 쓰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라는 얘기도 드립니다. 물론 기성품 중에 이렇게 꺾여진 칫솔이 있으면 훨씬 좋겠죠. 또 다른 거는 이게 언제 중요하냐면,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요 전니들이, 이게 다 전니라고 보시자고요. 전니가 있으면 이 뒤에서 영구치 어금니가 하나가 쑥 나옵니다. 전니가 빠지지 않고 맨 뒤에서 이가 나오는데 그게 첫 번째 어금니예요. 사실 그 어금니가 나오는 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나옵니다. 아래쪽은 한 1학년에서 2학년 사이에, 위에 쪽은 한 2학년에서 3학년 사이에 나온다고 보면 그 맨 뒤에 쪽은 이가 있는 동안에 최후방 구치가 어떻게 쓰겠어요? 밑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닦다 보면 여기서 이빨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단차가 있으면 칫솔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여기 부분에 음식물이 쌓이고 안 닦일 가능성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를 닦으려면 이렇게 꺾어진 놈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뒤에 쪽에 어금니를 닦는다고 해서 얘의 이름이 어금니 칫솔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다른 말로는 끝부분이 뾰족하다고 해서 첨단 칫솔이라는 말도 갖고 있습니다. 예. 얘는 어떠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아까 제가 칫솔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기가 편해요 그랬는데 얘는 완전히 꺾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뒷부분을 닦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꺾으면 이 뒷부분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예, 요 뒤를 닦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랑니 안 뽑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저 뒤를 닦으셔야 되는 거죠. 옆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약간 치아를 향하는 겁니다. 이런 각도로 안쪽 편을 동글 해서 이렇게 닦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서클. 요게 있으면 요 뒷부분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닦다가 폭 들어간 이도 닦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가 나오는 거. 보통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애들, 이런 애들은 집에서 부모님이 항상 뒤에 쪽에 어금니를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닦아주셔야 돼요. 자, 최후방 구치라고 얘기하는 건 맨 뒤에 있는 어금니입니다. 그 맨 뒤에 어금니에 있는 뒷부분은 칫솔질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닦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유턴으로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각을 만들어 보자.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칫솔의 여기 끝부분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 끝부분이요. 그죠? 요 끝부분을 써야 되니까 칫솔을 위로 높이 들어서 입을 크게 벌리고 닦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때부터 맨 뒤에 어금니도 내가 한번 닦아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지막에 입을 크게 벌리시고 최후방 구치의 제일 뒤쪽 면도 한번 꼭 닦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